이 이야기는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 은숙 씨가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한두 번쯤 겪게 되는데, 은숙 씨의 경우에도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공포감에 소름이 돋곤한다. 1995년 6월, 은숙 씨는 집에서 청소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깬 은숙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다. 이은숙 씨 집인가요? 네, 전데요. 중3 때 같은 반이었던 미선이란 친구였다. 은숙 씨가 기억하는 미선이는 키가 작고 통통한 몸매, 얼굴은 주근깨가 많았다. 중학교 때 은숙 씨 바로 앞자리에 앉은 애라 자주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여자들 대부분이 그렇듯 친한 친구가 아니면 졸업 후에 다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더구나 중학교는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뜬금없는 옛 친구의 전화에 다소 당황스러웠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슨 부탁이나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얘가 왜 전화했지? 내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데 친구는 마치 은숙의 생각을 다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말투로 내 전화번호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한다. 얼떨결에 대답은 하면서도 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옛날 친구가 만나자고 멀리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만나러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내내 은숙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자고 하려는데 친구는 이번에도 먼저 말했다. 은숙 씨가 자주 들리는 서초동 제과점까지 이야기하며 거기서 만나자고 한다. 친구는 장소를 정확하게 설명한 뒤 29일 오후 5시 40분에 만나자고 당부하듯 말한다. 꼭 그 시간에 나와달라고, 늦으면 안 된다고 재차 이야기한다. 친구는 꼭 은숙의 속마음을 미리 아는 것만 같았다. 전화하는 동안 은숙 씨는 몇 번이나 다음에 보자고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친구는 은숙 씨보다 한 템포 빨리 말해서 은숙 씨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은숙은 얼떨결에 약속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꼭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내가 지금 왜 얘를 만나자고 한 거지? 전화를 끊고 시간이 갈수록 왠지 가슴 한켠에 큰 돌을 얹어놓은 듯이 불편했다. 또 친구의 전화 목소리는 꼭 목이 쉰 것처럼 탁하고 별로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해오는 학교 때 친구들은 대부분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제는 알만한 나이였다. 은숙은
연락이 닿은 옛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나 하고 알아봤다. 전화해본 친구들 모두는 중학교 졸업한 뒤 미선이와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실 은숙은 미선과의 안 좋은 기억이 한 가지 있었다. 학창시절 미선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다고 놀렸다가 미선이가 죽는다고 난리쳤던 그런 일이 있었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그 사건이 있은 후 미선이와는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전화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 미선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왠지 불안함이 엄습해왔다. 은숙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뭘까? 미선이가 만나자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했다.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당시에는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또 전화번호를 받아두지 않은 탓에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29일 오후 5시 40분. 약속 장소는 은숙이 아파트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가족들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약속 시간도 10분 정도 늦어졌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걸음을 재촉했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분홍색 5층 건물이 보였다. 저 건물 제과점에서 미선이를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은숙 씨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도로 횡단보도에 발을 막 내딛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바로 눈앞에서 5층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가 주변을 뒤덮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은숙은 길 건너편에 있어서 다치진 않았지만 눈앞에 열리는 지옥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곧이어 요란스런 사이렌 소리들이 사방을 뒤덮었다. 멍하게 앞을 쳐다보는 은숙 씨 뒤에서 친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선이가 저 건물 지하에 있는데 1995년 6월 29일 5시 52분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고 전 세계는 경악했다. 무너진 건물에 깔려 501명이 죽고 6명은 아직까지 찾질 못하고 있으며 9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 몇 사람의 욕심과 몇 사람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꽃 같은 사람들이, 착하고 예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던 것이다. 은숙은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기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직접 자원봉사를 하며 친구를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친구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자 처음엔 친구 시신을 못 찾았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 친구도 그날 일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못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모르니 전화를 해볼 수도 없었다. 그날은 은숙이가 자원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옛날 중학교 때 앨범을 뒤져 연락이 될 만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중 누군가는 미선이 전화번호를 알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몇 명한테나 전화를 건 뒤 한 친구와 통화가 되었다. 그런데 친구와 통화를 하던 은순 씨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미선이 3년 전에 죽었어. 위험이었다지 아마. 이게 무슨 소리야? 3년 전에 죽었다니. 그럼 3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던 건가?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늦지 않게 약속 장소에 나갔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은숙 씨는 혼자라고 말았다. 멀리서 미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